21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21번은 보험업법 제102조의 4가 삭제되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한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공시하여야 한다. 아니죠. 금융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고. 1번 보험업법에 따른 자산 운용 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 공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죠? 3번 보험회사는 신용 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렇죠? 4번 보험회사는 그 자산 운용을 함에 있어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렇죠? 23번 보험업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 운용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와, 다와, 라죠.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되죠. 다, 직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라, 직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이런 건 다 금지되죠. 가, 연면적의 100분의 20을 보험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의 소유. 요거는 가능합니다. 마,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험약관, 약관에 따른 약관대출. 요것도 가능하죠. 24번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하고는 의결권 있는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과로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요거에 대해서 알맞은 것은 100분의 15죠. 25번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의 신고로서 승인에 가름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와, 다와, 마와, 바죠. 먼저 해설을 한번 살펴보시면 원래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법 제115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보험 수리 업무, 손해사정 업무, 보험 대리 업무, 보험 사고 및 보험 계약 조사 업무, 보험 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 업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금지 행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보험회사의 보유증권을 정상가격으로 자회사의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요거는 금지 행위가 아니죠. 1번 자산을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서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행위 이건 금지 행위죠. 2번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 공여 행위 이것도 금지 행위고요. 3번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 공여 행위 이것도 다 금지 행위죠. 27번 보험회사의 계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동일 내용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7일 이상 신문에 공고하여야 된다. 7일 이상 신문에 공고가 아니고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되죠. 1번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재무제표 등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죠? 2번 보험회사는 매월
업무의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맞죠? 4번.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죠. 각각 기재해야 되죠. 28번. 보험업법상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금융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평가 대행기관은 조사 대상 보험약관에 대해서 보험 소비자 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협회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번.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와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험약관에 대해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해서 공시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 등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이것도 맞죠. 보험업법상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9번.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보험회사가 적립하여야 하는 지급 여력 금액에는 자본금, 계약자 배당을 위한 준비금, 후순위 차입금, 미상각 신계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자 배당을 위한 준비금이라든지 미상각 신계약비 이런 거는 안 들어가죠. 1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경영 건전성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 채권 등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된다. 2번.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된다. 3번.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 등 위험 자산의 소유 제한을 할 수 있다. 30번. 보험회사 상호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호협정 이것도 자주 나오네요. 4번. 보험회사 간의 합병, 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죠. 해설을 보시면 보험업법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로서 가름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신고에 이제 가름할 수 있는 게 보험회사의 상호 변경이라든지 보험회사 간의 합병이라든지 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인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고로서 가름할 수가 있죠. 1번. 상호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인가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2번. 상호협정이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행위라면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렇습니다. 3번. 금융위원회는 상호협정을 인가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된다. 맞습니다.